여의도 한복판 거대한 유리 건물 안에서 한 사람이 사표를 품에 넣고 복도를 걸어 나옵니다. 그가 14년을 보낸 곳, 한때 온 국민이 저녁 9시면 리모컨을 눌러 찾아오던 그 방송국입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들리는 건 박수도 만류도 아닌 텅 빈 사무실의 정적뿐이었습니다. 그는 2시간 동안 여의도 공원을 걸었고 머릿속에는 반 하나의 문장만 맴돌았다고 합니다. 이 배는 가라앉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켜는 텔레비전,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시청률 하락이 아닙니다. 이 영상 하나면 방송국 안에서 실제로 어떤 돈이 어디로 빠지고 있는지 전부 보이실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꽤 달라지실 수 있으니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경제 흐름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걸어 나온 건물은 한때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MBC 드라마 대장금이 시청률 57.8%를 찍던 시절 방송국은 광고주가 알아서 찾아오는 성이었습니다. 광고 한 편 넣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했고 그때 지상파 3사의 광고 매출은 연간 2조 원이 넘었습니다. 2조 원이면 당시 전국 편의점 CU 전체 연매출에 맞먹는 규모였으니 방송국 3곳이 벌어들이는 광고비가 편의점 한 브랜드의 전국 매출과 같았던 셈입니다. 그 성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난공불락의 요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퇴근길 택시 안에서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이 라디오 뉴스에 오르내리는 걸 들으며 내일도 이 자리는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유를 하나 심어두겠습니다. 성벽에 금이 가는 소리는 성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잘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2024년 지상파 3사의 광고 매출은 8,354억 원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12년 만에 60% 가까이 사라진 겁니다. 서울시가 초중고 전체 학생에게 1년간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데 드는 예산이 약 7천억 원인데 한때 거대했던 지상파 광고 시장이 그 급식 예산과 비슷한 규모로 줄어든 겁니다. KBS 혼자서 영업손실 881억 원을 기록했고 SBS도 260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지상파 전체로 보면 한 해 적자가 845억 원인데 이 돈이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약 2년 반 운영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한 중견 PD는 올해 들어 3번째로 자기 프로그램이 시청률 2% 아래로 떨어지는 걸 모니터 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가 느낀 건 분노가 아니라 무력감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획안을 내도 제작비가 깎이고 제작비가 깎이면 퀄리티가 떨어지고 퀄리티가 떨어지면 시청률이 더 빠지는 그 바퀴 안에 갇힌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왜 광고주들이 지상파를 떠났느냐는 질문입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안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뭐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광고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가게 앞 유동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안 지나다니는 거리에 간판을 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흥미로운 건 광고비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구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광고 CPM, 그러니까 1000명에게 광고를 한 번 보여주는 데 드는 비용이 약 29,000원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지상파는 2,927원, 거의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광고주들은 비싼 쪽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지상파 앞에 앉아있는 시청자의 평균 연령이 해마다 올라가고 있고 광고주가 원하는 20대에서 49세 사이의 소비자는 이미 스마트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항상 사람이 모여있는 곳으로 흐릅니다. 이건 골목 상권이든 미디어 시장이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돈이 빠져나가면 사람도 빠져나갑니다. 2023년 MBC에서 피지컬백을 만들었던 장호기 PD가 시즌 1을 끝내고 퇴사했고 시즌 2는 MBC 없이 제작되었습니다. 나영석 PD가 KBS를 떠나 CJ ENM에서 성과급 포함 약 37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은 실력 있는 사람에게 지상파가 더 이상 매력적인 성이 아니라는 것을 숫자로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연봉 7천만 원이던 PD가 이직 후 수십억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업계에서 전설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한 젊은 PD에게 선배가 물었다고 합니다. 왜 나가려고 하느냐고. 그 PD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선배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나도 안다. 그런데 이 배에서 내리면 돌아올 자리는 없어. 그 젊은 PD는 결국 나갔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사람들의 어깨 위에는 빠져나간 동료의 목까지 얹혔습니다. 2024년 기준 지상파 종사자 수는 12,593명으로 전년보다 4.5%가 줄었습니다. 이 감소폭은 전체 방송산업 평균 감소율 2.3%의 약 2배입니다. 줄어든 인원만큼 프로그램의 밀도가 얇아지고 얇아진 밀도는 다시 시청률 하락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잠깐,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지상파 방송국은 그냥 손 놓고 있기만 했느냐고. 아닙니다. KBS는 인건비를 15% 절감하고 제작비를 비롯한 전 부문에서 비용을 줄였으며
창사 이래 최초로 무급 휴직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앞서 심었던 비유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벽에 금이 가면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그 틈으로 물이 스며들고 물이 스미면 벽돌 사이에 접착제가 녹아내립니다. 지상파에서 돈이 빠져나간 건 금이 간 것이고 사람이 빠져나간 건 접착제가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접착제가 사라진 성벽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작은 충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KBS의 수신료 수입은 분리징수 시행 후 335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1135억 원이면 서울시 따릉이를 약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돈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2025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의 2025년 실질 적자가 1,850억 원에 달하지만 제작비를 대폭 삭감해서 장부상 적자를 2천억 원 수준으로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KBS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적자는 996억 원, 당기 순손실은 818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보다 적자 폭이 더 커진 겁니다. 제작비를 줄여서 적자를 줄이는 건 성벽의 금을 테이프로 붙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테이프 안쪽에서 벽돌은 계속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지상파 드라마의 현실은 더 적나라합니다. 2025년 초 KBS 수목 드라마 킥킥킥킥은 시청률 0.3%로 종영했는데 이건 지상파 드라마 역대 최저 기록입니다. SBS마저 평일 드라마에서 0%대를 기록했고 2025년에는 지상파 3사 모두가 0%대 시청률을 경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시청률 0.3%가 어떤 느낌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전국 5천만 인구 기준으로 약 15만 명만 본 거라는 뜻인데 이건 경기도 이천시 전체 인구보다 적은 숫자입니다. 한때 국민 절반이 동시에 앉아서 보던 드라마를 만들던 곳에서 이제는 작은 도시 하나 분량의 시청자도 모으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든 PD는 종영 당일 밤 빈 편집실에 혼자 앉아서 마지막 회 시청률 알림을 확인했을 겁니다. 화면에 뜬 0.3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의 가슴에는 어떤 감정이 차올랐을까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일까요? 미국에서는 이미 코드 커팅이라는 현상이 방송 산업을 뒤흔들었습니다. 미국 유료방송 가입률은 2010년 88%에서 2025년 37%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금은 가구 10집 중 6집 이상이 유료 방송 없이 살고 있는 셈입니다. 영국의 BBC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2035년을 목표로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년 역사의 세계 최대 공영방송이 스스로 안테나를 내려놓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방송국이 몇 년 뒤에 서 있을 자리를 미리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쪽 시선만 보면 안 됩니다. 지상파가 무조건 사라질 거라고 단정 짓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상파 광고 CPM이 넷플릭스의 10분의 1이라는 건 뒤집어 보면 같은 비용으로 10배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SBS는 2025년 금토 드라마 보물섬에서 시청률 15.4%를 기록하며 2025년 미니 시리즈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습니다. 지상파 중 유일하게 MBC는 2020년부터 5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이 무너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은 방 하나가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건 방송국이 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흐르는 길이 바뀌었고 그 길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산업이 기우면 그 안에 카메라 감독도, 분장사도, 구내식당 조리사도 함께 흔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방송산업 종사자 37,427명,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계가 지금 불안한 바닥 위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시 그 장면이 떠오르고 있을 겁니다. 여의도 공원에 걷던 그 PD, 14년에 바친 건물을 등진 채 2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걸었던 그 사람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가 걸어 나온 성은 광고 매출 2조 원이 8천억으로 줄어든 성이었고 시청률 57%가 0.3%로 추락한 성이었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한 명씩 짐을 싸서 떠난 성이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보이던 거대한 유리 건물은 여전히 서 있지만 안에서 새어나오는 빛은 예전보다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어두워진 빛은 우리가 매일 저녁 무심코 켜는 텔레비전 화면에 비치기도 합니다. 성곽의 금은 이제 안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리모컨을 들 때 그 버튼 하나에 누군가의 일자리와 누군가의 선택과 하나의 산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한 번쯤 떠올려 주십시오. 지금까지 친숙경제였습니다.